이 영상을 선택한 당신은 아마도 최근 들어 혈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혈압계를 들고 숨을 고르며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높게 나오고 약을 먹어도 오르내리는 혈압 때문에 하루에 기분이 좌우되는 경험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수없이 연구 속에서 마주해 왔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국내외 학술지를 분석하고 장기간 혈압 패턴을 추적한 연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은 절대로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혈압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충분히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요령을 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 당신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과학적 대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혈압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혈압은 숫자가 아닙니다. 혈압은 혈관을 흐르는 삶의 압력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하나의 고속도로이고 심장은 그 위를 끊임없이 달리는 엔진이며 혈액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도로가 매끄럽고 넓고 탄성이 좋다면 자동차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도로가 좁아지거나 굳어버리거나 군데군데 파인 구멍이 있거나 낡아서 울퉁불퉁해지면 자동차 흐름은 불안정해지고 결국 전체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바로 혈관이라는 도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 능력을 가진 조직이고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생활 습관은 혈관의 탄성을 되찾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문제는 혈압을 단순히 약으로만 조절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약은 필요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혈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진짜 변화는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음식의 균형이 맞춰지고 적절한 움직임이 쌓이고 밤에 수면이 회복될 때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것이 수백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서 제가 얻은 확신입니다. 혈압은 절대 혼자 오르지 않습니다. 혈압은 생활의 총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성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는 10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인데도 혈관 나이는 40대처럼 젊고 어떤 사람은 50대인데도 70대처럼 노화된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리고 생활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오를 때 흔히 나타나는 변동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혈압 자체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변동성입니다. 아침에 쟀을 때와 저녁에 쟀을 때가 다르고 집에서 쟀을 때와 병원에서 쟀을 때가 다르고 조금만 긴장해도 숫자가 치솟아 불안해지는 경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혈압 변동성은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며 장기적인 위험과 연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은 관리하면 줄어들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즉 혈압이 높더라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면 위험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 패턴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3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연구 데이터로 정리해보니 3가지 축으로 묶였습니다. 첫째는 음식의 균형이 무너진 문제, 둘째는 생활 리듬이 깨진 문제, 셋째는 호르몬의 흐름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이 3가지가 겹치면 혈압은 쉽게 오르고 쉽게 튀고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이 3가지를 다시 세우면 혈압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최소 몇 주, 평균적으로는 한두 달 안에 몸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험을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어려운 건강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두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제 첫 번째 축인 음식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과 혈압의 관계를 단순히 소금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결정하는 음식의 요소는 훨씬 더 넓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혈액을 만들고 그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을 이루고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합을 반복하고 있느냐가 혈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식사는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정해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먼저 칼륨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몸 안에서 물을 잡아두며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륨은 특별한 보충제를 먹을 필요 없이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다시마, 콩류, 오렌지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꾸준히 먹으면 차이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의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관이 경직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마그네슘을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에서는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은 견과류, 통곡물, 시금치, 콩류, 바나나 등입니다. 견과류 한 줌, 통곡물 밥 반 공기만 추가해도 혈관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식이섬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은 혈당 급등을 방지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며 이것이 다시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식이섬유는 혈관의 미세한 염증을 줄이는 조용한 청소부 역할입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현미, 고구마, 콩류를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당이 많아 안 좋다고 걱정하지만 과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양 조절입니다. 하루 한두 개의 과일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 염분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니어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염분이 높습니다. 이유는 김치, 젓갈, 찌개, 국, 양념 문화 때문입니다. 본인이 짜게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는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염분 섭취가 줄어들 때 혈압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보통 몇 주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몇 달이 지나면 혈압 패턴 자체가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물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물은 전체 염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물을 3분의 1만 먹거나 건더기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염분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김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치가 가진 유익한 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두 조각이면 됩니다. 양념은 숟가락으로 떠먹는 대신 젓가락으로 가볍게 찍어 먹는 방식으로 바꾸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간장과 고추장을 줄이기 어려우면 레몬, 식초, 후추, 마늘 같은 향을 살리는 재료를 활용해 나트륨을 적게 넣고도 풍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분을 줄이는 과정에서 처음에 싱겁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혀는 보통 15일에서 20일이면 새로운 짠맛 기준에 적응합니다. 즉 싱겁게 느껴지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제 식사 조절이 단순해지는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색의 균형입니다. 식탁을 보았을 때 초록, 노랑, 빨강, 흰색,
그리고 자연에 가까운 갈색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식탁에서는 이 색 중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록색 채소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노란색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빨간색 채소와 과일은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며 흰색 식품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색의 조화를 의식적으로 만들기만 해도 혈압 관리의 절반은 완성됩니다. 이제 간단한 하루 식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시금치나 토마토 한 줌, 계란 하나, 고구마 한 조각, 점심은 국물은 3분의 1만 먹고 채소 반찬을 중심으로 하며 김치 양은 절반으로 줄입니다.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먹으면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밥 양을 점심보다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이 식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료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단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혈압뿐 아니라 혈관의 기능 자체가 개선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식사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식사는 절대로 맛없는 식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단이라고 하면 싱겁고 밍밍한 음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혈관을 보호하는 음식은 풍미가 부족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의 맛을 살린 음식입니다. 식사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점심에 채소를 한 가지 더 추가하거나 견과류를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것처럼 단순한 변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혈압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당신의 몸은 그 변화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축, 바로 생활 루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꾸준히 드시고 음식도 어느 정도 조절하는데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생활 루틴의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루틴은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심장은 이 리듬을 따라 뛰고 혈관은 이 리듬에 맞춰 수축과 확장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압은 쉽게 흔들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생활 리듬이 규칙적인 사람들은 불규칙한 사람들보다 혈압 변동이 적고 심혈관 위험도 낮으며 혈관 탄성도 더 좋다고 보고됩니다. 즉 음식보다 먼저 다듬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루의 흐름입니다. 생활 루틴 중 가장 강력한 변화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몸 전체의 순환을 깨우고 혈관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걷기를 운동이라고 생각해 부담을 느끼거나 오랫동안 걸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정도의 안정된 걷기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숨이 아주 조금만 차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관은 강한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걷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깨어나고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은 밤에 수면을 깊게 만들고 그 수면이 다시 다음 날 혈압을 안정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즉 아침 햇빛은 하루 전체 혈압 리듬을 조정하는 자연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30분 걷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꾸준히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단 활용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짧은 시간에 심장과 혈관을 깨우는 매우 효율적인 활동입니다. 한두 층 정도만 오르내려도 충분한 자극이 되고 전신 근육이 골고루 사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 안정과 심혈관 건강 지표가 더 좋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무릎이나 관절이 좋지 않다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단을 완전히 피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가능할 만큼 가볍게 활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혈관 스트레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활동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를 부드럽게 늘리고 발목을 회전시키는 동작은 정맥순환을 돕고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 안정시 혈압과 수축기, 혈압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을 운동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주지 않고 딱 늘어날 만큼만 부드럽게 단 몇 초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면은 혈압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잠이 가벼워서 밤새 여러 번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면 문제는 야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이것이 낮 동안 혈압이 오르는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혈압은 밤에 일정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야간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간 하강이 일어나지 않으면 혈관은 밤새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다음날 아침부터 혈압을 쉽게 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수면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기상 시간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강한 빛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빛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깊이를 떨어뜨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집안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이나 발을 씻는 것만으로도 뇌는 휴식 신호를 받습니다. 잠에 잘 들지 못하는 분들은 호흡 조절을 시도해 보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폭식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내려가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의 호흡은 뇌와 몸이 긴장을 풀고 혈관이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이제 하루 전체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받으며 30분 걷기, 낮에는 필요할 때 가볍게 스트레칭,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 줄이고 잠들기 1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이렇게 하루 루틴을 정리하면 혈압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은 차츰 사라지고 혈관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습니다. 결국 혈압은 리듬의 문제입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이제 세 번째 축, 바로 호르몬과 마음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요소가 바로 이 마음의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오르면 음식 때문이거나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요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신장에서 염분을 더 흡수하게 하며 결국 혈압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마음의 긴장이 혈액 흐름의 긴장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난 상태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잠을 잘 못 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몸이 피곤한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심지어 기분이 크게 나쁘지 않아도 몸은 이미 스트레스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본인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하지만 혈압 패턴은 이미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면 혈압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몇 분의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간 사례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 변동이 적고 약물 의존도도 낮으며 혈관 기능도 더 좋다는 연구 또한 있습니다. 즉, 마음 관리야말로 혈압 관리의 마지막 조각이면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은 몸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간단한 도구입니다. 복식 호흡은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고 내쉴 때 배가 가라앉는 호흡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하면 신경계는 안정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심장은 속도를 늦추고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코르티솔 분비는 줄어듭니다. 하루에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하루 전체 혈압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특별한 자세나 깊은 집중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마음 챙김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손의 온도를 느끼는 것,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찬 느낌을 관찰하는 것,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촉감을 느끼는 것처럼 사소한 요소에 집중하기만 해도 명상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 단순한 집중만으로도 뇌는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에 따라 몸도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마음 관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정의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화를 내거나 급하게 당황하거나 조급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감정의 속도가 혈압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빠르면 혈압도 빠르고 들쑥날쑥해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천천히 다스리고 상황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혈압도 천천히 반응합니다. 감정의 속도를 낮추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셋을 세어본 후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또한 불편한 상황이 왔을 때 가슴을 탁 치는 듯한 반응을 하기보다는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가지면 감정의 속도는 현실적으로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마음관리 도구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심박수의 안정성을 높이며 건강지표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정이 실제로 혈압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써보는 것도 좋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감정의 변화가 몸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압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나 서운함, 혼자 있는 시간의 외로움,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느끼는 허전함 같은 감정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지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인식하고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마음 관리의 마지막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혈압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자주 탓합니다. 내가 관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더 일찍부터 신경 썼어야 했다.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거겠지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책은 혈압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긴장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혈압은 절대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혈압은 삶의 결과이고 삶은 누구에게나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 한 가지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혈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 관리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5분의 폭식 호흡. 둘째,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연습. 셋째, 잠들기 전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기. 넷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기.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의 긴장은 서서히 풀리고 그 여유가 혈관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결국 혈압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혈관도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축, 즉 음식의 균형, 생활 루틴의 안정, 그리고 마음 관리의 조화는 혈압을 단순히 낮추는 수준을 넘어 혈관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실천 기반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더 쉽고 실천 가능한 형태로 묶어 시니어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추가 팁과 황금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연구에 기반한 방법들이며 오래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빠른 것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체중 이야기가 나오면 부담을 느낍니다. 식사를 줄여야 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예전처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많이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00에서 300g 정도만 천천히 줄여도 혈압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혈관이 받는 압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특히 허리둘레는 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복부 지방이 줄어들면 혈관을 압박하는 힘이 감소하고 혈당과 염증 수치도 함께 안정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한 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식탁에서 반 숟가락만 줄이거나 식사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빨리 먹는 사람들보다 혈압 수치가 더 안정적이고 포만감을 더 잘 느껴 과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식사 시작 후 20분이 지나면 뇌는 포만 신호를 받기 시작하므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카페인 관리입니다. 커피는 이미 많은 시니어 분들의 일상 속 편안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커피를 마신 뒤 1시간 후 혈압이 얼마나 변하는지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커피를 마셨을 때 혈압이 오르는 편이라면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변화가 없다면 적정량을 유지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패턴을 아는 것입니다.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은 하루 저녁 소량의 술을 즐기는데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처음에는 혈관을 이완시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혈압을 높이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밤 늦게 마시는 술은 야간 혈압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들어 다음 날 혈압을 더 높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양을 절반만 줄여 보십시오. 절반만 줄여도 혈압 안정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생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식후 산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이 완화되고 이는 혈관의 부담을 줄여 혈압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5분이 길게 느껴진다면 5분씩 3번 나누어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 몸을 잠시라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액순환은 정체되고 혈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정적인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 쪽에 정체되기 시작하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혈관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한번 스트레칭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두세 분 돌거나 발목을 회전시키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깨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시간만 줄여도 혈압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실천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음식은 국물을 줄이고 채소의 양을 늘리고 염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하루 30분 걷기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생활 속에 녹여 넣으십시오. 셋째, 마음을 천천히 다스리고 하루 5분의 호흡과 감사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압은 분명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혈압이 조절되거나 변동성이 줄어든 사례를 여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본의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치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수치가 아닙니다. 혈압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를 듣고 생활을 조절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는 이미 그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몸에도 마음에도 그리고 삶의 흐름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연구자로서 시니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과학적 대본을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혈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혈압 관리의 세 가지 축을 넘어 더 깊이 있는 건강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혈압이라고 부르는 이 숫자는 사실 몸 전체의 균형을 반영하는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혈관이라는 구조, 심장이라는 기관, 그리고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이 PART에서는 혈압의 근본 원리를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놓치고 있는 몸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입니다. 먼저 혈압을 결정하는 세 가지 큰 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혈관의 폭, 혈액의 양, 그리고 심장의 박동입니다. 혈관의 폭이 좁아지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혈액의 양이 많아져도 혈압은 올라갑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혹은 강하게 뛰어도 혈압은 오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혈관이 부드러울수록 심장은 더 적게 힘을 써도 되고 혈액량이 적절하면 심장은 부담 없이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으며 심박수 역시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가 따라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혈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의 안쪽에는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작은 세포들이 얇게 깔려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고 혈액 흐름을 매끄럽게 하고 필요할 때 혈관을 넓히는 물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 중 상당수는 이 내피세포가 약해지고 기능을 잃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피세포는 스트레스, 염분, 혈당 상승, 수면 부족, 움직임 부족 등에 의해 쉽게 손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 능력도 뛰어납니다. 일정한 움직임과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을 제공해주면 내피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혈관은 부드러움을 회복합니다. 즉 혈관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다음은 혈액의 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아지면 혈액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느끼거나 심지어 피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혈액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 균형은 혈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몸속에 염분이 많으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물은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몸은 생존을 위해 물을 붙잡으려 하고 이 과정에서도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 기준 하루 2000에서 2500ml 정도의 수분 섭취가 가장 이상적인 흐름을 만든다고 보고됩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물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 조금씩 마시는 것이 혈압 안정에 더 좋습니다. 이제 심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장은 몸의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적당한 휴식과 일정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이 일정한 박동을 유지할 때 혈압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심장은 빨라진 리듬을 유지하려 하고 이때 혈압은 쉽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에서 수면과 마음 관리, 즉 긴장 완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은 감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조급함, 분노, 걱정, 불안 같은 감정은 심장의 판을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고 이것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운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과 생활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체 조절 시스템을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압 조절을 책임지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압이 오르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 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혈압은 쉽게 변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깊은 호흡, 규칙적인 걷기, 일정한 수면 습관, 자연광 노출 등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이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모여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게 하고 결과적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이 자주 겪는 혈압 관련 오해를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혈압이 한번 높아지면 계속 높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혈압은 매우 동적인 수치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날씨가 급격히 변했을 때 혈압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상승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거나 내리는지를 알게 되면 관리 전략을 더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약만 꾸준히 먹으면 혈압은 무조건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약은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약은 혈압을 떨어뜨려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반면 혈관을 젊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것은 오직 생활입니다. 특히 걷기, 수면, 스트레스 관리, 염분 조절 같은 요소들은 혈관 기능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약과 생활 개선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입니다. 약이 몸을 보호하는 동안 생활 습관이 혈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들어 혈압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조금씩 탄성을 잃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압이 안정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걷기와 수면 개선, 염분 조절은 어느 나이에서나 효과적입니다. 즉 나이는 변하지 않지만 생활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변하면 혈압도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혈압 변동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혈압 변동성은 특정 순간의 숫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혈압 변동성은 하루, 일주일, 한 달의 패턴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매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처럼 여러 시간대에 잴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같은 시간대에 하루 한 번만 꾸준히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고 낮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이 일정한가 혹은 들쑥날쑥한가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혈압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위험 신호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급격히 변한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보내온 작은 신호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과정도 작은 변화들의 꾸준한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의 생활 전략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혈관은 여전히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은 언제든 다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혈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